자, 앞에 1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이야. 없으면 4번부터 6번까지 질문이야. 7번부터 9번. 빨리 하고 좀 연습 좀 많이 하다가 10번부터 12번. 13번부터 15번. 없으면 16번부터 19번. 16번이요? 자, 16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16번? 16번은 그럼 제가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몇 번? 19번? 그래, 알았어. 자, 16번 한번 가볼게. 자, 16번에 보시면, 자, 집중할게요. 자, 일단은 저는 2차 함수 문제를 다 2차 방정식으로 푼다 그랬어. 교점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두 식을 같다고 둬야 될 것 같아. 얘와 누가 만난다?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그럼 우리는 아시다시피 한쪽으로 넘기는 순간 얘는 2차 방정식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점의 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5야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여기서 어쨌든 x1이랑 x2가 나오나 봐요. 근데 얘네 둘이 곱한 거가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5래. 그럼 끝났네. 일단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x1 곱하기 x2의 곱은 3-k인데 그게 몇이 나왔다? 마이너스 5니까 k는 여기서 일단 8이란 걸 찾았어. 근데 조심해야겠지. 내가 원하는 건 이 x값이 아니라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의 y값이야. 그림으로 보여주자면 이 참수가 이렇게 있었고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를 음수로 갖는 놈이 지나간 거야. 그랬을 때 이 교점을 하나를 x1, 이 교점을 하나를 x2라고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 8을 넣는 순간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이 됐을 때 여기서 바로 x1과 x2가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난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럼 x1 넣어봐. 그랬을 때 나오는 여기 값을 y1이라고 하고 x2 넣어봐. 그랬을 때 나오는 y 값을 y2라고 할게. 그놈의 지금 합을 찾아달라는 거야. y1과 y2의 합 좀 찾아줘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 y1과 y2는 함부로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x1을 넣었을 때, x2를 넣었을 때 x축과의 교점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걸 x1, 이걸 x2라고 했는데 이놈의 y값을 찾고 싶다고 x1을 여기다 넣으면 당연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가 0되는 x값을 찾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y1과 y2는 이 x1과 x2를 어디다 넣은 거야? 바로 2차 곡선 또는 직선에다 넣어서 나온 값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다 넣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나 마찬가지니까 x1을 넣으면 y1 자체는 마이너스 x1 더하기 8이고 y2는 마이너스 x2 더하기 8이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요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바로 요 x1과 x2를 더한 건 어디서 나오겠어? 그게 바로 요 식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나 마찬가지니까 두근의 합은 1.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6해서 15. 요렇게 답은 16번의 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 어떨 땐 얘 갖다가 푸는 거고 어떨 땐 그걸 넣어서 이 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 머릿속에 개념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갑자기 엉뚱한 데 넣어서 x1 넣으면 0 되는데 y1, y2 더하고 또 0이겠다. 그래서 0으로 쓰는 친구들도 종종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몇 번이었죠? 19번이요. 자, 19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19번? 19번 잠깐만. 19번은 일단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왜냐면 그냥 그다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자, 다음 또 20번부터 22번. 22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할게요. 22번. 뭐길래 그래요? 22번 아까 그 문제군요. 요거를 또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푸는 방법 이게 두 가지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2차 곡선이 있고 직선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교점을 지금 두 개를 잡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A-와 B-라고 잡았어요. X좌표가. 그리고 그 만나는 교점은 A고 그 교점은 B다라고 잡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요 파란색 두 점을 수학에서 교점이라고 하니까 우린 두 식을 같다고 둘게요. 그럼 먼저 X제곱 마이너스 5와 Y는 MX라는 직선을 같다고 뒀고요.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5는 0이면 여기서 x값이 두 개 나오니까 하나를 x1 또 하나를 x2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요 x 다시는 x1, 0이 될 거고 b 다시는 x2,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a점과 b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선생님 x1, 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mx니까 요 점을 여기다 넣은 mx1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b점은 x2, mx2라고도 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x1, 이번엔 이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5에다 대입해도 되니까 x1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써도 되고 x2, x2의 제곱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요 y값 길이는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다라는 게 하나 나오는 건 당연할 거고 근데 문제에서 뭐 알려줬냐면 너 근데 AA 다시 거리랑 즉 내가 노란 색깔로 다시 색칠하는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차가 지금 25야 라고 준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린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지. 선생님 결국에는 요 x-와 b-는 x축과의 점이니까 결론적으로는 AA 다시 거리랑 BB 다시 거리는 A점과 B점의 뭐와 똑같다? Y좌표와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A 다시 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결국 A좌표의 Y값 그래서 MX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 BB 다시는 결국엔 MX2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음수일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A좌표의 Y좌표. A좌표의 요 Y좌표는 사실상 몇 사분면에 있어요? 밑에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요 좌표의 값이 뭡니까? 음수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양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음수니까 얘 자체를 mx1이 아니라 마이너스 mx1이라고 쓰자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누가 더 길어요? BB-가 더 길죠. 그럼 차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걸 뭐 할까요? 뺄게요. 그리고 거리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혹시나를 대비해서 절대값을 붙여줄게.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mx2 빼기니까 플러스 mx1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리고 요거를 m값으로 묶으면 x1 더하기 x2가 나오고 x1 더하기 x2는 우리 구해놨다. 어디? 바로 여기서 x1과 x2는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m값 아니냐. 그래서 여기다 m값을 넣으면 절대값 m제곱 2 그게 뭐 나왔다? 두근의 차, 길이의 차 25가 나왔다. 우리 m값은 두 개 나오죠. 마이너스 5도 되고 5도 되는데 기울기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음수인지를 알았냐. 요걸 맨 처음에 음수인지를 판단을 안 하고 하니까 문제가 나중에 가면 이거 보기차식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보기차식이 숫자가 더럽더라고요. 다른 친구랑 풀어보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음수인지를 미리 판단했다면 그냥 바로 몇 줄 만에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음수인지 모르고 그냥 mx1이라고 둘게. 근데 머릿속에서 얘는 음수야 라고 문제 풀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자, 다음 또 없으면 23, 25, 26, 28 28번 질문 없어요? 자, 29, 31 네네 29번이요? 자, 29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29번 나 이거 수업 시간 했는데 시훈아 너 잤지? 자, 32, 34 내가 따로 해줄게 32, 34 35, 37 38, 40 숙제했죠? 41, 43 44, 46 야, 근데 이 46번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46번이 사실은 지금 솔직하게 말할게 N반제하고는 다 뺐어요. F반, S반, T반은 원래 이거 하지 말자 그랬거든. 왜냐면 이 절대값 함수가 저번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부교재에 없더라고요. 부교재에 없어서 사실은 다른 반은 뺐고요. 근데 N반은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 어려운 것도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사실 한 건데 46번 한번 가볼게. 자, 46번 보시면 우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왜? 그래프를 그려줬으니까.
자, 46번 보면 선생님 그냥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찍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그래프는 하나의 식으로 못 나타내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해줬어?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그려진 식이야 라는 거야. 첫 번째,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 거기다 마이너스 2x를 한 게 fx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래요. 그래서 gx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야 라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fx식이 좀 더럽잖아.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 거기다가 마이너스 2x거든.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요 fx 흰 색깔 그림 있지? 흰 색깔이 사실은 두 개의 그래프가 합쳐진 거거든. 왜? 그래프가 딱 보면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가운데는 요런 그래프인 것 같고 루트 3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인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하나, 두 개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을 경계로 모양이 달라졌지만 그림은 하나로 그린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할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요걸 파란 색깔을 요 가운데 요것만 파란 색깔로 나타내면 이 파란색 식과 흰색 식을 먼저 찾을 필요가 있어. 그럼 자, 예를 들어서 루트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으면 여기에는 루트 3보다 큰 수 아무거나 생각해봐. 한 5 정도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되겠지. 그럼 우린 절대값이 양수면 어떻게 나오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따라서 요 흰색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 얘가 그대로 나와서 x제곱 얘까지 만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요 흰 색깔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하지만 파란 색깔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이쁜 수 아무거나 찾아봐. 한 0 정도 넣어볼까? 0 정도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이니까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럼 뭐 붙여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왜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 두 개, 제 눈에는 fx가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왜 두 개로 나눴습니까? 라고 하면 이 빨간색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교점은 흰 색깔과 생길 수도 있고 파란 색깔에서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 그럼 이제 시작할게. 얘가 몇 점에서 만난대? 4점에서 만난대. 그럼 얘들아 언제가 4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마지노선을 한번 그려볼게. 마지노선. 야, 이거 여기가 4개 나오기 진짜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 딱 봐도 요렇게 됐을 때 아닐까? 요렇게. 그래서 얘가 더 멀리 가다 보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게 3개. 그 다음 밑으로 4개. 아, 4개 나오기 전 마지노선이구나 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보다는 어때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 그럼 더 내려왔어. 그러면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이렇게 4개가 나와. 그럼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또 어디가 마지노선일 것 같아? 여기. 요렇게. 하나, 둘, 셋. 여기가 또 3개야. 아, 선생님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별표, 이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동그라미와 별표 사이에 존재할 때만 뭐가 생긴다? 4개가 생기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그 4개가 생기는 걸 작은 순서대로 x1, x2, x3, x4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4개가 생기면 여기 x1, 여기 x2, 여기 x3, 여기 x4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x1이랑 x4가 한 팀인 거 보여요? 얘네 둘이 한 팀이에요. 그리고 얘네 둘이 어때요? 한 팀이에요. 뭐를 기준으로 내가 한 팀을 나눈 걸까? 바로 요 x4와 x1은 이 식과 어딨어? gx. 내가 gx 안 썼네? gx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x 플러스 t. 요 x1과 x4는 얘와 얘의 교점을 찾는 거고 요 x2와 x3는 얘와 얘의 교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뭐 알려줬어? x4랑 x1을 뺀 걸 알려줬어. 그럼 먼저 우리 x4랑 x1 좀 찾아볼게. 선생님, x4랑요 x1은 어떻게 탄생하냐면요, 누구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요 마이너스 x 플러스 t랑 만나서 생겨요.
그러면 제가 요거 한쪽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요, 얘가 바로 0 되는 값이 x1이랑 x4가 나오는데요. 그 두 개를 뺀 것이 뭐가 나왔다? 5가 나왔어요 라는 거지. 그럼 이거 딱 봐도 우리 곱셈 공식인 것 같아. x4-x1을 제곱한 것은 x4 더하기 x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4x1, x4라고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 그럼 얘는 제곱하면 25는 두근의 합은 1. 마이너스 4배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이제 해볼게. 24 마이너스 6은 마3 마이너스 t니까 여기서 t 값은 자동적으로 3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러면 얘가 다 찾은 거야. 근데 내가 찾는 건 뭐야? x12래. 근데 그럼 x12는 어떻게 찾습니까? 얘들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t 대신에 여기다 딱 넣는 순간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x 3을 딱 넣는 순간 t에다 넣으면 뭐나? 마이너스 6은 0. 그럼 여기서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작은 순서다라 그랬으니까 x1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 그럼 x4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이제 x2, x3는 너무 쉽지 않아? 누구랑? 얘랑. 얘 교점만 딱 둬봐도 빨리빨리 할게. 여기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같다고 두면 오른쪽으로 넘길게.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없어져. 는 0. 그럼 얘는 x로 묶으면 요렇게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0이 돼. 또 작은 순서대로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 문제가 뭘 찾으랬지 아까? 둘이 좀 곱해줘 라는 거지. 그러면 답은 2 이렇게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솔직하게 말하면 절대값 함수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그래프를 그려줘서. 사실 안 그려줬으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 애들 막 다 멘붕 왔을 것 같아. 근데 요 정도는 안 냈으니까 안 나올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어우, 더워. 안 덥니? 아씨, 왜 하필 우리 강의실이 고장나서. 47, 49. 50, 53. 54, 57. 56번. 자, 56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띠리리링. 자,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58, 60. 57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띠디디링. 자, 따로 해드릴게요. 자, 61, 64.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줄게. 65, 67. 68, 70. 70번. 에헤이, 참 70번 정말. 70번 손 들어봐. 아유, 70번 왜 이렇게 없냐? 생각보다. 자, 70번 한번 가볼게. 얘들아, 이거 근데 70번 좀 서운한데? 이거, 얘들아, 70번 물어볼게. 요거, 마이너스 1을 설마 p에다가 넣고 2분의 1 넣고 한 다음에 구한 친구 없지? 그렇게는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지. 그럴 바엔 우선 여러분들 뭐부터 먼저 찾아야 돼? 그냥 fx의 최소값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우선. p에다 바로바로 숫자 넣지 말고. 잠깐만, 57 다시 손 들어봐. 70번 손 들어봐, 다시. 4명? 그래, 이거 잠깐 다뤄주자. 4명이면 내가 4번 하기를 힘들어. 70번 보면 0부터 2까지라고 나왔어. 근데 이건 딱 다뤄줄 만한 좋은 문제입니다. fx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얘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게요. x-2p의 제곱 마이너스 4p 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축이 2p, 마이너스 4p 제곱이라는 전제하고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간을 0부터 2라고 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였어요? g 뭐였어? 마이너스 1인가요? 그리고 뭐야? g 2분의 1.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0부터 2라는 범위가 어디 있냐에 따라 달려져요. 그 말 뜻은 뭐냐면 0부터 2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두 번째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0부터 2까지라고. 그리고 얘들아, p가 혹시 무슨 수라는 힌트 준 거 있어요? 그냥 실수라고 나왔네?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옆으로 이동해도 되죠. 0부터 2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그림이라면
살아남는 데가 요만큼만 살아남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2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요 최소값 GP라는 건 결국 뭐냐? 여기다 2를 넣어서 나온 값이라는 거야. 그럼 2 넣어보면 이거 잠깐만 요거 전개 안 한식 좀 써볼게. 완전 제곱식 안 만든 거 써볼게. 요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다 2 넣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4 빼기 8P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얘들아 우리 2P가 2보다 어때야 돼요? 이런 그림이 만족하려면 커야 돼요. 그럼 즉 P는 뭐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큰 거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1보다 큰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이거 딱 하나만 더 물어봐 주지. 한 P, G2 정도만. 그럼 딱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얘는 당장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숫자가 하필 1보다 다 작거든요. 그럼 이제 요걸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가 2P예요. 그럼 2P는 이번엔 0부터 2까지란 전제하면 P는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0부터 1까지니까 얘가 들어가요. 요러면 무조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꼭지점. 그래서 여기서 GP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P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전 G2분의 1은 여기다 2분의 1을 넣어서 나온 마이너스 1이네요 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얘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2P가 여기거든요. 그럼 이번엔 2P가 0보다 작으니까 P는 0보다 작아요. 그럼 얘네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누구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그러니까 여기서 GP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저식에다 0 넣은 무조건 0이라고 무조건 쓸 수밖에 없네요. 그럼 끝났네. 문제가 이것 좀 계산해줘. 그럼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끝났지. 자, 다음 또. 근데 나는 이거 요렇게 나누는 학생 진짜 실력 있는 거라고 봐. 아마 이런 문제가 좀 몇 개 더 있었을 텐데 이게 68번. 얘들아, 난이도로 따지면 68, 70이 어려운 거고 69가 쉬운 거야. 왜냐하면은 69도 사실 어려운 건 맞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축은 고정돼 있고 범위를 이동시키는 건 되게 쉬운 거야. 근데 반대로 범위는 정해져 있고 축이 움직이면 살짝 까다로워지거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집중할 게 아니라 둘 다 잘해야 됩니다.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축이 움직일 때, 오히려 범위가 움직이고 축은 고정돼 있을 때, 요거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다음 또. 근데 68, 69, 70 중에 70밖에 없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굉장히 잘하는 건데. 2학년 애들도 현재 68, 69, 70 풀라 그러면 좀 버벅거리거든. 71번부터 73번. 74, 76, 77, 79, 80, 82, 73번이요. 자, 73번 좀 잠깐 볼게요. 73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73번. 제가 소진이 따로 해드릴게요. 자, 아까 80부터 82. 자기가 80부터 82가 안 풀리면 이거 저기 국어 다니셔야 돼요. 갈무리. 아셨죠? 종기령 다니든가 아니면 갈무리 다니든가. 몇 번이야? 78번이요? 자, 78번은 한 번만 다뤄드릴게요. 자, 얘들아. 여러분은 고3 때까지요. 수학에서 위의점이란 단어가 보이면 두 글자로 바꾸셔야 돼요. 뭐죠? 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3 때까지 위의점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대입하란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선 78번에 그 2차 함수 위의를 움직인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거기다 a, b를 넣으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르는 문자는 몇 개? 2개.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식 하나 던져주고는 끝. 2a 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4의 최소값 찾아줘. 끝. 모르는 문자는 2개인데 식은 덜렁 하나 알려주고 이거의 최소값 찾으래. 못 구해요.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이 현격히 적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한 문자로 바꾸자. b 대신에 대입하면 얘 대신에 대입해서 암산하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인데 얘 있으니까 플러스 6. 요 놈의 최소값 찾아달라는 건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범위를 꼭 신경 쓰셔야 돼요. 범위. 당연히 아무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라는 전제하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 말이 없었으니까 사실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최소값이니까 감사합니다. 무조건 꼭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5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최소값은 5, 답 4번이 되는 건데, 자, 여기 혹시 그 문제 없나요? 너네 79번 잘 했어요? 79번 이거 실수 처음에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안 해도 돼요? 79번? 진짜로? 두고 봅시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아, 왜냐면 이거 X값 범위 못 찾았어? 이거 X값 범위 다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풀던데. 조심해야 될 텐데. 자, 가볼게요. 자, 80번부터 82번. 자, 83번부터 86번. 83이요. 자, 83번 한번 가볼게요. 어머. 자, 가볼게. 자, 문제에서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회사원도 아닌데. 그치? 아무튼 공급되는 원자재 양 X톤과 Y는 요딴 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딴 그 식부터 먼저 써볼게요. 자, 83번이었죠. 자, Y는 X 곱하기 24 마이너스 X라고 썼어요. 자, 여기서 모름이 아니야. Y는 뭐냐면 생산량이에요. 생산. 그리고 여기서 X는 뭐예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뭐 당연히 원자재 뜻을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자재를 원자재라 하죠. 근데 범위도 줬어요. 요 놈은 0부터 12까지밖에 못 받아라는 거야. 그랬을 때 A 회사 제품 가격을 1kg에, 자, A 회사 제품은 1kg당 얼마에 판대요? 10,000원. 그리고 원자재의 가격은 1톤당 얼마던데? 우와, 10만 원이래. 그랬을 때 A 회사의 이윤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 이윤이란 단어를 모르는 친구도 가끔 있거든요. 이윤이 두 글자로 또 다른 말로 이익이죠.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너네가 어디 가서 샀어. 그럼 판 사람은 100만 원을 다 버는 걸까? 아니겠지. 걔도 100만 원에 팔려면 이거를 만드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이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생산하는 비용이 한 30만 원밖에 안 들었어. 그럼 내 이윤은 얼마라고 말해? 70만 원이라지. 그럼 결국 우리가 수학에서 이윤이라는 단어는, 즉 이익이라는 단어는 내가 총 번 돈, 판매된 돈에서 생산 돈을 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판매 돈이라는 게 결국 내가 이렇게 팔 거고, 그리고 생산되는데 돈은 내가 어쨌든 원자재가 이만큼 필요한 거나 마찬가지겠지. 그랬을 때 내가 최대가 되려면 B 회사로부터 몇 톤을 공급받아야 되냐. 이거 식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총 번 돈이 얼마예요?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요거. 여기서 뭘 빼면 돼요? 나 얼마 수입해 올 거야? X만큼 필요하면 그러니까 X만큼 팔 거면 X만큼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러면 X인데 내가 총 원자재는 얼마야? 10만 원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치? 내가 생산하는데 돈, 원자재 돈, 빼면 내 돈. 그치? 끝났네. 이거의 무슨 값? 최대값.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요거는 뭐 완전 제곱식 또 이쁘네요? 오, 범위가 또 들어가 있어. 그럼 끝났네. 49. 아, 몇 톤? 7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다음 또. 없어요? 이거 설마 49 없지? 막 왜 틀렸나? 이런 학생 없겠죠? 자, 86번까지 없으면 87번부터 90번. 없어요? 진짜로요? 90번이에요. 자, 가볼게요. 요런 거 안 만들어 봤죠? 자, 가볼게요. 폭이 20m인 철판의 양쪽을 접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면이 직사각형인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다. 야, 그럼 이거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이렇게 너 선물 안 받아봤지, 친구한테? 상자를 만들 일이 없었지 뭐.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물바지를 만들려면 양쪽을 접어서 올려야 되잖아. 야, 이만한 철판이 있었어. 그럼 결국엔 이거를 뭔가 받으려면 요쪽을 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걸 접는 선 해가지고 접어서 올리자라는 거지. 그럼 이쪽은 조금 올리고 이쪽은 졸라 올리고 이건 말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쪽도 올리는 거 X, 요쪽도 X. 그럼 요만큼은 몇이야? 폭이 몇이랬지? 20. 그럼 20-2X가 되겠지. 근데 요걸 접어서 올리면 이제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요렇게 생겨서 접는 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된 이제 상자가 나오는 거지. 그럼 결국엔 요게 앞에서 바라보면 이게 직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직사각형 단면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 단면의 면적은 뭐 곱하기? 20-X 곱하기 X지 않겠어요? 맞잖아. 단면의 넓이 아니야?
20-2x. 요렇게. 끝났죠. 그러면 x 곱하기 20-2x의 최대값 찾으면 정답이 되겠지. 왜냐면 문제가 넓이가 최대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0x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서 5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25, 50. 그러면 x가 5가 될 때 최대값 넓이가 50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답은 3, 5가 되겠지. 자, 다음 또 진짜 없어요? 자, 빨리 서운하다 빨리 말해. 서운하다. 몇 번? 오 마이 갓, 진짜 서운해. 85번을 질문하다니. 야, 85번은 헷갈릴까봐 좌표축에도 갖다 줬다. 85번 손 들어봐. 저런. 85번하고 그럼 끝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풀어 오셨어요? 학교 프린트? 그거? 아니 뭐 그것 때 뭐 질문이 있으면 하는 거고. 자, 85번 봐봐. 자, 85번 보면 하나는 조금 올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많이 내려가 있어요. 자, 됐죠? 그래놓고 문제가 어쨌든 요 안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대. 이렇게 생겨. 그럼 얘들아, 이 문제를 풀었는데 키포인트는 일단 x값을 두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x값도 줬어요. 그럼 이거 완전 엄청 감사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a좌표를 x좌표를 알니까 여기가 a라는 거야. 그리고 그 반대쪽은 뭐래요? 마이너스 a래. 정희씨 가볼게요. 자, 높이 여기서 요거 좌표 빼는 거니까 얘가 a, 몇이에요? 빨간색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5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a, 그렇지. 그러면 결국엔 높이는 여기서 여기 빼는 거죠. 그럼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서 여기 빼요. 정신 차리세요. 5에서 플러스 7. 아, 그렇죠. 자, 이게 결국 높이예요. 그럼 가로 길이는 a 마이너스 a니까 2a. 끝났죠? 안 해도 되죠? 아, 둘레 길이래. 에이. 둘레 길이면 결국엔 얘가 몇 개? 2개. 더하기. 2a도 2개. 요 놈의 최대값 찾아달라. 끝. 완전 제곱식 만들면 정답이죠. 자, 없습니까? 서운한 거? 그럼 제가 좀 다뤘으면 하는 거 할게요. 얘들아, 84번은 문제가 가끔 변형되거든요. 84번. 어떻게 변형되게 해요? 맞춰보세요. 84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각형이 정확하게 어디 와 있어요? 딱 X축, Y축 절반에 가 있죠. 그럼 난이도가 하예요. 왜?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무조건 대칭이거든. 하나가 A라고 두면 하나는 마이너스 A죠. 근데 이거 가끔 옮겨 놓습니다. 학교 시험은. 여길로. 이렇게. 요렇게 옮겨 놓고 요거 넓이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선생님, 저 이거 가운데로 갖고 갈게요. 상관없어요. 갖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얘 축 찾아가지고 얘가 만약 5가 나왔어. 그럼 X축으로 5만큼 옮겨서 하면 돼요. 왜? 얘들아, 우리 요 손의 넓이가 이렇게 이동했다 해서 모양이 바뀌나? 안 바뀌지? 그래서 결국 이거의 넓이는 얘를 축을 가운데로 갖고 간 거랑 사실 똑같아요. 아니면 선생님, 전 여기서 바로 풀려면 어떻게 풉니까? 그럼 축 찾고요. 여기서 5로부터 A만큼 앞으로 갔다, A만큼 뒤로 갔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 들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오히려 딱 어차피 똑같이 2A가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가끔 건드려 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질문을 안 해서 좀 놀랬던 거. 유형 16번 정도 공통 부분이 있는 것들.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하긴 했지만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68, 69, 70번 중에 하나 낼 것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8번 아니면 69번을 내겠죠. 68과 69번은 차이점이 있어요. 68번은 범위가 고정되어 있고 축이 움직이는 거고 69번은 축이 고정되어 있고 범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소름 돋게 풀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아직도 수학 문제 푸는데 애들이 사실 1학년, 1학기, 2학기 가면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풉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어떤 문제는 그냥 바로 가는 반면 어떤 문제는 요럴 때, 저럴 때, 이럴 때 이걸 다 나눠서 하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런 문제는 나눠서 푸는 거야. 요런 문제는 바로 풀어도 돼. 이게 사실 정해져 있지 않고 머릿속에 개념이 확 잡혀 있어야 돼. 특히 우리 뭐도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2차 함수는 2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를 갖고 있으면 뭐를 고민해 봐야 돼요?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그리고 최고차항이 0 되면 어떡하지? 이게 세 가지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통해서 좀 접하는 거다 보니까 좀 요거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직 합성함수를 안 배워서 합성함수 최대치수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유형 14번에 보시면 60번. 난 60번도 굉장히 일단 좋은 문제라고 봐요. 이게 최소값이 GA다. 그래서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그놈의 다시 최대최소를 찾는 문제. 요것도 좀 많이 처음에 푸는 친구들 많이 틀린다라는 거. 그리고 59번은 제가 무슨 말 할지 뻔하죠. 59번은 내가 너네들이 선생이라는 입장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뭐 짚어주고 넘어갈 것 같아. 59번? 그치. 0을 붙일 거야 안 붙일 거야? 그거지. 왜냐면 0이 아니란 말이 없기 때문에 분자가 0 돼도 되죠. 그 같다가 있고 없고 때문에 답이 확 달라집니다. 요거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함수라고 하면은 이거 56번 질문 안 하셨네? 신기하게. 56번도 굉장히 좋은 문제긴 한데. 아, 했니 내가? 질문했는데 무시당했어요? 얘들아 56번 해요 말아요? 이거 왜냐면 되게 좋은 문제야. 왜냐면 이게 가나 조건을 떠나서 난 다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 대부분 애들이, 잠깐만 56번 좀 다뤄줄게. 56번 보면 다조건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줬으면 난이도가 하해요. 뭐냐면 fx가 0 되는 값이 합이 몇이 나왔어? 8이다.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하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에 fx 빼기 3은 0은 0이 되게 하는 합이 8이다 라고 나오면 근데 큰일 났어요. 여기가 는 0은 맞는데 빼기 3이 들어가서 사실 첫 번째 보자마자 애들 어떻게 세우겠어? fx는 최고차항계수를 만약 1이라고 알려줬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라고 둘게요. 이렇게 잘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요 뒤에 빼기 3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얘를 하나의 식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얘도 또한 fx 빼기 3 자체가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줬으면 이렇게 둬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3 넘어가면 돼요. 그럼 모르는, 혹시 최고차항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죠? 그럼 우리가 이 최고차항 자체를 만약에 A라고 두면 모르는 문자가 2개죠? 그러니까 식도 몇 개 알려줬어요? 2개 알려줬잖아요. 하나는 그 식에다 그냥 다이렉트로 2 넣어. 그게 10이야. 두 번째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일 거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최대값이라고 줬네. 최대값인데 범위를 아무것도 안 줬으면 얘는 무조건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저 y값 가장 그 겉에 있는 y값이 바로 15가 나올 거야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다음 또 선생님이 질문 안 했는데 좀 놀란 거. 놀라움의 연속이죠. 결과로 보여주세요. 전 놀라겠죠. 여러 다 가지 의미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운해하지 마. 알았지? 진짜야. 서운해하는 친구들 많아. 내가 얘기하자면 여기가 이대부고 학생밖에 없다 보니까 반에 되게 예민한 것도 맞아. 이게 숙문, 서울여 섞여 있으면 그래 제가 N반이든 내가 F반이든 애들 신경 안 쓰거든. 근데 이게 한 학교만 지금 우리 학원에 총 1학년이 83명이야. 83명만 이대부고만 다니다 보니까 제가 N반이었는데 F반 됐네, F반이었는데 N반 됐네.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야. 아마 반이동 되면 누구한테 가장 연락을 많이 받겠어? 엄마들이겠지. 아마 오늘 전화기 불날 거야. 그치? 반이동 된 친구들은 아마 집에서 전화가 올 거야. 우리 아이가 혹시 안 될까요? 부터 시작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선생님은 사실 똑같은 말 해. 어차피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으면 또 올라올 때도 있고 그리고 학교 성적은 어느 반이든지 다 1등급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그것들 갖다가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도 받지 마. 상관없어. 얘들아 학원반 아무 의미 없어. 자, 그러면 일단은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프린트 혹시 있으신 분 있어요? 왜냐면